안녕하세요. 생활윤리 1강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강의한다고 그러고 갑자기 십자가 나오고 얼굴은 안 나오니까 되게 당황할 것 같은데, 우리 먼저 강의하기 전에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어요. 왜 갑자기 찬양을 부르냐? 이거 강의인데. 되게 뜬금없는 소리긴 한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래 학교에서 예배했었고 같이 찬양도 불렀었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게 선생님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정말 노래 못 부르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송은 하나님의 사랑이 라는 찬송입니다. 그럼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상황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수업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잠깐 눈 감고 기도한 다음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잘 불렀나요? 선생님 노래를 잘 못 불러가지고 오히려 너네가 바로 스킵하지 않았나 좀 싶은데, 그래도 선생님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불렀습니다. 이게 짤로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짤로 공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강 빠르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간단하게 오늘 배울 건 가장 큰 주제는 이거예요. 아까도 선생님 인트로에 썼지만 윤리학의 구분 그리고 실천 윤리학이 제일 핵심 키워드입니다. 알겠죠? 실천 윤리학. 이 생활과 윤리학은 지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실천 윤리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자, 우리 그럼 간단하게 PPT 보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천 윤리학을 알기 위해선 현대인의 삶과 실천 윤리의 관계를 좀 알아야 돼요. 그동안은 윤리는 약간 이제 이론적 학문이었어요. 물론 원래 윤리라는 건 학문이 실천 학문이긴 하지만, 이게 그동안 이제 갖고 왔던 전통적인 윤리가 현실 문제에서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적용이 안 될까? 요나스라는 사람이 저렇게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요나스라는 사람이 윤리적인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전통 윤리로 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실천 윤리를 해야 된다. 근데 간단한 얘기야.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 구조의 다양성이 생기면서 가치관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자, 그 교과서에도 나왔지만, 자, AI 문제, AI 자율주행. AI 자율주행 왜 했을까요? 왜 이렇게 썼을까? 아주 오늘 뭔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 지금 선생님이 멘트를 살짝 나왔어. 왠지 알아? 겹살이가 그 선생님 맥북을 터트렸거든. 콜라로 쏟아가지고. 그래서 맥북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못 쓰게 됐어. 자, AI 자율주행. 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는 뭐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의 윤리, 그냥 사람은 살인을 하면 안 돼 라는 얘기였어요. 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AI가 자율주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통사고가 나. 이게 누구의 잘못이야? 과학자의 잘못인가? 또 하나, 선생님이 가장 충격적인 걸 봤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제네시스를 몰아. 차값이 뭐 6천짜리야.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제네시스가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어린아이가 내 차를 못 보고 나왔어. 여기 규정 속도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이 어린아이를 피해서 여기를 치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의 건물을 치게 돼. 엄청 비싼 건물. 그럼 AI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AI는 바로 얘보다 얘가 가격 이걸 말 그대로 이제 비용적 문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얘를 칠 때 부수적으로 생기는 비용보다 얘를 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얘를 치게 된다는 거야. 자율주행은. 그럼 과연 이런 시스템은 누구의 잘못이야? 이런 거에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공자의 얘기가 이게 바로 적용이 될까? 라는 의문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새로운 윤리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야. 새로운 윤리 문제. 알겠죠? 그래서 요나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어. 일단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 새로운 변화에 우리가 더 이상 기존의 도덕적 의미로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해보자. 이제 현실의 문제에 다양해진 현실 문제에 다양한 도덕적 이제 사상을 비교하고 해결책을 고민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바로 실천 윤리학이에요. 윤리학이라는 것은 원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인 행동의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규범이 됩니다. 규범,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들. 여기서 말하는 규범은 뭐 이제 우리가 가치 판단, 무엇이 옳고 그른가. 그 다음에 당위성. 과연 이것은 맞는 것인가, 적절한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 옳고 그름만 따지면 되는 게 아니야. 옳고 그름을 따졌으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돼. 그 다음에 보편타당,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모두가 다 그렇지, 당연히 그거 지켜야지 라고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 이 네 가지가 포함된 게 바로 규범이에요. 규범. 그럼 윤리학은 이런 규범이 과연 무엇이며 이 규범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학문이 뭐야? 바로 윤리학이라는 거죠. 윤리학은 바로 실천학문이다. 실천학문. 이론학문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는데, 이론학문은 말 그대로 논리학, 수리학 뭐 이런 거. 진짜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이게 되냐 안 되냐만 따지는 거. 근데 윤리학은 되냐 안 되냐도 따지면서 사실 판단도 따지면서 그 안에서 이것이 정말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 모두가 동의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하는 게 바로 윤리학의 의미예요. 이 윤리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중에 하나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우는 게 너무 오래 걸려. 우리는 좀 필기를 하면서 하면 어떨까 해서 뒤에다 칠판을 마련을 했는데 저거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윤리학의 종류와 성격. 자, 윤리학은 자 일단 규범 윤리학, 메타 윤리학, 그 다음에 기술 윤리학, 크게 세 개로 나뉘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규범 윤리학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해요. 규범 윤리학,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 여기서 말하는 도덕 원리는 그냥 그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가단, 기존 사상을 얘기하는 거야. 사상. 그 다음에 인간의 성품에 탐구했던 거. 공자 막 맹자 이런 애들, 성선설, 성학설, 그런 걸 가지고 윤리 문제를 해결하고 도덕적 실천을 지향하며 이상사회를 제시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규범 윤리학이 있는지 우리가 좀. 자, 그래서 규범 윤리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론 규범 윤리학이에요. 이론 규범 윤리학. 이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주된 내용은 하나예요. 자, 도덕적
행동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 이게 이론 규범 윤리학이야. 도덕적 행동을 위해 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가 제시가 돼야 돼.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이론적 근거 제시. 바로 도덕 원리가 마련이 돼야 돼. 이게 탄탄해야, 그러니까 뿌리가 탄탄해야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뭐 이렇게 우리가 다리가 탄탄해야 걸어갈 수 있듯이 이 이론이 잘 돼 있어야 도덕적 행동을 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이 도덕 원리를 탐구하는 것, 우리의 행동의 주체가 될 도덕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 탐구하는 도덕 원리는 무엇이냐? 자, 동양에서는 유교, 불교, 글씨 참 진짜. 그 다음에 도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의무론, 공리주의, 그 다음에 덕윤리가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게 이론 규범 윤리예요. 알겠죠? 도덕적 행동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게. 그 이론적 근거가 바로 뭐야? 이 도덕 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탐구해서 도덕적 행동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 라고. 그러면서 얘네 더 나아가서 뭐까지 얘기를 해? 실천과 해결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게 우선은 아니야. 이게 우선 아니야. 얘는 우선이 되는 그 뿌리를 먼저 탐구하자. 요거를 탐구하자는 게, 요게 우선인 게 바로 이론 규범 윤리학이에요. 알겠죠? 자, 이론 규범 윤리학 뭔지 알겠죠? 이게 바로 이론 규범 윤리학이에요. 우리가 방금 판서로 배웠던 거. 알겠죠? 그럼 반대로 실천 규범 윤리학, 실천 윤리학,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데, 요게 중요해요. 요게 중요해. 이건 뭐냐면, 자, 이러한 도덕 원리를 현실 문제에 적용하고, 그래서 해결 방안을 빠르게 모색해서 알려주자라는 거야. 알겠죠? 뭘 원리 탐구 중요하지. 원리 탐구해야 돼. 하지만 그 원리를 현실 문제에 적용하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더만 과학윤리, 그 다음에 생명윤리, 왜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판서가 더 나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사회윤리. 그러니까 현실 문제를 가지고 윤리를 생각하자라는 거야. 과학의 관점에서 여러 윤리들을 가지고 우린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는 것들을 제시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선생님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기존의 윤리로는 이게 더 이상 해결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의 윤리로 해결이 안 되는 딜레마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딜레마, 아까 그 요나스가 말한 공백이에요. 윤리적 공백. 이 윤리적 공백을 없애려면 실제 문제에다 도덕 원리를 빠르게 갖다 넣어서 과학에서는 어떠한 윤리를 사용해야 되지? 사회에서는 어떠한 윤리를 사용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 주는 것. 조금 더 실천적인 방향. 그게 바로 실천 윤리학이에요. 두 개가 같으면서 달라요. 둘 다 규범 윤리학 안에서 얘는 그러니까 이거야. 이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야. 이론도 중요하지만 좀 더 실천 쪽에 초점을 잡았다면 얘네는 실천도 중요하지만 이론이 그래도 탄탄해야지 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둘 다 하고 있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거는 메타 윤리학이에요. 메타 윤리학. 자, 이 메타 윤리학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과 논리 분석에 관심을 뒀어요. 자, 아까 거는 거의 다 뭐 약간 좀 요거랑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론 규범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탐구하고 그래 가지고 행동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고 했잖아. 이걸 왜 제시하는 거야? 실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메타윤리학의 이 분석과 탐구는 다른 의미예요. 과연
윤리학이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성립이 가능한가? 요거를 보려는 거야. 뭘 가지고 봐? 언어를 가지고. 이게 얘네가 쓰는 언어가 이게 학문이 맞아. 학문적으로 괜찮은가? 얘네가 말하고 있는 이런 주장들이 과연 논리적인 것인가? 타당성을 보는 학문이에요. 타당성. 그래서 얘는 주로 나오는 단어들이 학문적 성립의 가능성과 언어 분석, 논리 분석, 타당함 요거 따지는 학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되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이에요. 요거에 초점을 둔 게 바로 뭐예요? 메타 윤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규범 윤리학은 자, 사실 판단보다는 가치 판단 쪽에 가까웠어요. 그거는. 하지만 요 메타 윤리학은 사실 판단인 거야. 가치 판단도 하긴 하지만 거의 없는. 알겠죠? 사실 판단이 중요하고 실천 및 해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볼 거는 기술 윤리학. 기술 윤리학. 이거는 현상과 문제를 보고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이제 티베트 가면은 풍장이라는 거, 풍장 맞나? 그 사람의 장례 풍습을 장례를 하면은 그대로 그냥 돌 위에 사람 시체를 놔. 그러면 이제 바람에 깎이고 뭐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는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윤리적, 뭐야 저게 장례를 왜 저렇게 해? 가서 이렇게 보는 거야. 얘네 하는 장례하는 것을 보고. 그러고 나서 얘네가 왜 이렇게 했냐면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얘는 이렇게 장례 문화가 있던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만 있어요. 그냥 이게 맞는지 아닌지 뭐 판단도 없고 그냥 쓰는 거야. 쓰는 대로 인과관계를 해석을 하는 거야. 실제로 그 티베트 그런 고산지대에서는 이게 땅에 묻고 하는 이런 노동력도 되게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거기 썩게 냅두는 거야. 가져가서.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게 바로 뭐야? 기술윤리학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네 가지 봤어요. 규범윤리학에서 이론 규범과 실천 규범, 그 다음에 메타윤리, 그 다음에 기술윤리. 각각의 성격들은 다 다르죠. 근데 이 실천윤리학의 특징이 있어요. 특히 요거. 알겠죠? 지금 요 얘기하는 거야. 자, 선생님이 다시 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실천윤리학의 특징은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실천규범윤리학에 대한 얘기예요. 실천규범윤리학. 알겠죠? 자, 그래서 이론윤리학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왜냐면 현실의 문제에 윤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론윤리학의 그런 도덕 원리를 탐구하는 방식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윤리학과 그 다음에 실천윤리학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천윤리학은 학제적 접근을 한다는 거야. 윤리 문제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 가지 학문을 적용하고 그 각각의 학문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학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 가지고 요거 OX 퀴즈예요. OX 퀴즈. 자, 요거 문제 풀어서 그 카페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OXX 1번 O, 2번 O, 3번 O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1번 메타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과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 분석에 주된 관심을 둔다. OX. 기술윤리학은 도덕 문제를 기술하고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OX. 이론윤리학에는 음울음 공리주의, 덕윤리 등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론윤리학은 이론 규범윤리학을 얘기하는 거야. 이론 규범. 알겠죠? 이거 OX. 이거 물어보고.
자, 그 다음에 학제적이란 둘 이상의 학문 분야가 복합적으로 관계된 것을 말한다. 아까 학제적 성격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죠. 이거 OX. 실천윤리학은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소통하고 협력하려고 한다. OX. 자, 여기까지. 자, 다음 시간에 동양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우리가 배운 것들은 이거예요. 자, 먼저 규범윤리학. 왜 이래? 기본윤리학에는 자, 이론 규범, 그 다음에 실천 규범 두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이 있다. 요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이론 규범은 도덕적 행동의 토대가 되는 도덕 원리를 탐구하는 데 집중을 했고, 그걸 탐구해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얘네는 학제적 성격을 띄어서 현실의 문제에 윤리학을 가져다가 합쳐서 고민해보고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의 이론에다가 윤리적 이론을 접목시켜서 야, 이런 과학 이론이 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실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하고, 메타윤리학은 야, 얘네가 쓰는 언어랑 얘네 주장을 보니까 이건 학문이 아니야. 아, 이건 학문이야. 이렇게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 기술윤리학은 도덕적인 현상을 보고 그대로 쓰는 거야. 얘네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네. 인과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들, 기술하는 것들. 요 네 가지. 알겠죠? 요 네 가지.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입니다. 알겠죠? 아까 그 OX 퀴즈 꼭 하시고요. 알겠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